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파트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말하는 산업, 산업활동, 산업분류, 주된 산업, 부차적 산업, 보조활동 같은 용어의 정의와 의미를 다루고 있고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말하는 적용 원칙 그리고 산업분류의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단위와 통계 단위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에서 다음에 정의를 쓰시오 혹은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산업, 산업활동 모두 평범한 단어 같지만 사실 한 단어 한 단어 모두 산업분류에서 정의된 개념 용어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정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산업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그러면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의 집합이죠. 즉 산업이란 이러이러한 생산 단위의 집합인 거예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 이게 바로 산업입니다. 산업활동의 정의는 산업이라는 활동이죠. 이러이러한 산업이라는 활동 과정입니다. 산업활동은 활동 과정이에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이게 바로 산업이죠. 산업이라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 이게 산업활동의 정의입니다. 산업 분류란 결국 산업 활동을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란 결국 유사성에 따라서 그룹핑하는 거죠.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서 유형화하는 것, 이게 바로 산업 분류고요.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말하는 산업활동의 범위는요. 가사활동은 안 쳐줍니다. 가사활동은 제외했고요. 영리활동과 비영리활동이 포함됩니다. 비영리활동 포함돼요. 가사활동 제외고요. 영리활동은 당연히 포함되겠고요. 비영리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말하는 통계 단위는 결국 통계 단위는 어떤 대상을 관찰하거나 분석하는 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생산 단위의 활동에 필요한 통계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관찰 또는 분석 단위, 이게 바로 통계 단위입니다.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활동입니다. 주된 산업활동은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때,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생산하고요, 농기구도 생산할 때 이렇게 복합 형태로 산업활동이 이루어질 때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부차적 산업활동은 조금 전에 다루었던 주된 산업활동 을 빼고 주된 산업활동 이외에 생산된 제한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보조활동은요, 이 생산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회계, 창고, 운송, 판촉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모 생산단위, 생산 단위에서 사용되는 비내구재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주된 산업활동은요,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부차적 산업활동은요, 주된 산업활동 빼고 나머지 종류의 재화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을 다 말하는 거고요. 보조활동은 이 두 생산 활동을 지원해주는 활동, 이게 바로 보조활동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원칙 4가지입니다. 사실은 4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1차 필기시험 준비하면서 다뤘던 굉장히 많은 적용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본인이 잘 기억하고 있는 거 4가지 정도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까지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으로 분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 즉 대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 분류 단계까지 항목을 결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식적 생산물, 비공식적 생산물, 그리고 합법적, 불법적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미 기억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먼저 적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산업 분류 기준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어떤 처리 과정입니다. 인풋, 투입물의 특성, 인풋이고요. 아웃풋, 산출물의 특성이고요.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생산 활동 중에 프로세스 문제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답은 당연히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인풋, 아웃풋 쓰시면 안 돼요.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입니다. 통계 단위에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을 써라 라고 묻기도 하고요. 그냥 산업 결정 방법 4가지를 써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먼저 산업 결정 방법과 산업의 분류 기준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 문제는 산업의 결정 방법이에요. 산업 결정 방법은 산출물의 크기에 의해서 산업이 결정되고요.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종업원 수, 임금, 설비로 산업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계절에 따라서 산업이 다르다면 조사기간 중에 산출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휴업 중인 업체는 영업 중일 때, 청산 중인 업체는 청산 이전에, 설립 중인 업체는 개시하는 이후의 산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산업의 보조단위는 그 사업체 일부로 판단하고요. 하지만 중앙보조단위, 예를 들어서 본부나 본사 이런 것들은요, 별도 사업체로 처리합니다. 산업결정 방법은 보통은 3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고요. 4가지까지도 물어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5개까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산출물의 크기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종업원 수, 임금, 급여액, 그리고 설비의 정도에 의해서 산업이 결정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조사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서 산업이 결정되고요. 휴업 중 혹은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경우는 각각 영업 중 또는 청산하기 이전에 산업 활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설립 중인 사업체라면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이 되고요.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보조 단위, 그러니까 본부, 본사 이런 것들이요. 중앙보조 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의 이름을 묻는 문제입니다. 요 5가지 어느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일 장소에서 단일 산업 활동을 측정한다 그러면 사실은 사업체 단위, 개별 사업체 단위의 통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단일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면 지역 단위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지역 단위의 경제 행위를 생산 활동에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이상의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 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어떤 단일 산업 활동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활동을 측정한다. 그러면 일종의 활동 유형 단위의 측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을 한다. 그러면 2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자, 첫 번째는 기업 집단 단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업체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을 측정한다는 것은 기업 집단 단위가 있고요. 기업체 단위가 있습니다. 요 5가지 모두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요거 쉽지 않습니다. 외우기가.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기 활동 지역이다. 사기 활동 지역이다. 요렇게 요 순서로 외웠어요. 사기 활동 지역 요렇게 외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